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0일 디묵모닝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자산시장 걱정에 주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가상자산 시장은 아주 공격적인 투자 시장으로서 모든 투자 시장의 움직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향방을 알아두는 건 일반적인 투자 시장, 금융시장에도 도움이 되므로 가져왔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약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시장으로 여기는 금융시장은 시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개 주말에는 시장을 열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죠. 거래를 하더라도 그건 공개된 시장, 즉 거래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보통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주말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이 열려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이죠. 보편적인 투자 시장에서는 폭락한 날에 요일을 붙여 블랙먼데이와 같이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릅니다만 도통 붙일 일이 없던 이름까지 붙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검은 주말인데요. 다행히 그렇게 부를 수준으로 큰 하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주말이었던 6월 18일과 19일 동안에 반등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촉각을 다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고생을 시켰습니다. 도리어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 동안에는 계속 밀리는 모습으로 불안을 키웠었죠.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6월 18일 토요일 마이너스 7.1%로 2,700만원에서 2,509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었고요. 19일인 일요일에는 다행히 2,509만원에서 2,630만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 플러스 5%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마이너스 2.5% 정도 추가 하락이 있었던 셈이었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가격 기준, 즉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는 오전 9시에 하루를 갱신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인 6월 20일 오전 9시가 되지 않은 시점에선 19일의 거래 가격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19일자 종료 가격, 즉 종가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코인은 24시간 하기 때문에 하루가 끊어지는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비트코인과 이후 2세대 블록체인을 이끈 이더리움의 경우도 볼까요? 토요일인 6월 18일은 마이너스 8.3% 하락이 있었고요. 일요일인 19일에는 다행히 플러스 10% 이상 상승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43만 2,500원에서 144만 4,500원 수준으로 1% 정도 이상 간신히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죠. 주말 동안에 하락했다가 말이에요. 참고로 세대를 나누는 블록체인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룬 것이 있으므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 오른쪽 위에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가격 하락폭으로만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코인치고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수준이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토요일인 11일 종가 대비 18일의 종가로 일주일을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경우 마이너스 32%, 이더리움의 경우 단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34% 폭락한 상태에서 아주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주말에도 끊임없이 약세 중이었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는 정도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여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크게 안길 경우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는 더욱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주말에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명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를 주식 시장과 함께 봤을 때 가장 공격적인 투자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금리 인하로 돈을 있는 힘껏 풀었을 때 그 돈이 가장 마지막에 크게 몰린 곳이면서도 또한 금융규제 외에서 여러 가지 신규 대출 수단 등을 통해 비투가 커진 곳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구조로 가져갔는데 규제가 약했었다는 뜻은 위험성이 불어나는데 제한이 적고 터지는 자산 손실 규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예상보다 크고 넓게 퍼질 가능성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다는 판단인 겁니다. 꼭 터질 것이라는 게 아니라 터졌을 때 주의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던 공포감이 구체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첫째로는 전 세계적인 긴축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로 인한 큰 영향이 눈으로 보이게 돼서 주말 약세가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셀시우스라는 회사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서비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앞에서 실컷 얘기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가상자산계에서의 은행 예금 담보대출로 보시면 돼요. 제가 100 이더리움을 맡겨두었다는 증서, 쉽게 생각해서 이더리움 예금 통장을 셀시우스에게 주고 70 이더리움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대출을 받아간 쪽에서 이더리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건 아닐 테니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던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더리움에서 달러로 바꾸든 원어로 바꾸든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갚고 이더리움 예금 증서도 셀시우스로부터 다시 가져오고 싶어지겠죠. 근데 호황장 끝난 걸 혼자만 인식하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셀시우스가 계속해서 돈을 꺼내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게 되고 그 강도가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예상외로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한국 돈을
예금했을 때 당장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단기에 급격하게 몰릴 정도로 한국 돈의 가치가 주식만큼 급변하진 않아요. 그런 반면 코인은 당장 꺼내고 싶어질 만큼 단기간, 아니 단시간에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진정할 틈이 없이 단시간에 돈을 꺼내와 갖고 사업의 안정성이 우려된 셀시우스 측은 인출 버튼을 뽑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지난 6월 14일 묵모닝에서 다뤘던 가상자산에서도 언뜻 보인 뱅크런 사태였죠. 그럼 제가 두 번이나 같은 얘기를 갖고 온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런 하락 우려로 인한 투자시장 문제가 6월 자이언트 스텝 이후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 예상, 경기 침체 예상 등으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자 가상자산계 전체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말이죠. 홍콩 현지 시간으로 6월 17일 바벨 파이낸스라는 가상자산 대출업체도 같은 맥락에서 인출 버튼을 뽑았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맡아두고 대출을 해주는 곳 중 대표적인 곳이었는데요. 문제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며 또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간 업체 자체도 다시 가상자산 투자시장 또는 채굴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인출을 회수 못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업계도 가상자산 업계라는 거예요. 즉 본래라면 그렇게 대출한 금액으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인출한 금액으로 뭐 사업에 좀 안정성을 기하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곳 역시 가상자산 산업이라는 거죠. 즉 줄줄이 연쇄작용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에로스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의 경우 약 3.9조 원 수준의 가상자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루나 사태, 그 루나에 약 2,6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었겠죠? 게다가 전체적인 코인 가격도 하락을 했을 테니까 투자 손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파산 위기에 몰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률, 재무고문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말에 오기 전 시장 공포감에 더욱이 일조하게 되었었죠. 단순히 소문이었을 때와 실제로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의 공포감은 남다르게 되니까요. 이렇다는 얘기는 첫째로 앞서 언급된 두 가상자산 담보대출 업체의 같은 형태의 사업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하락한 지금 추가적으로 동일하게 인출이 묶이는 공포를 주는 다른 서비스가 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둘째는 이런 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의 경우 또한 직접적인 자금 압박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투자 시장의 하락 압력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가상자산 투자 전문 기업 상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보니 주말에도 쉽사리 진정하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투자 시장을 오가는 자산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할 경우 다른 투자 시장에도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느 투자 시장이든 하락세가 예상을 뛰어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은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며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집계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산 위기나 뱅크런 등이 벌어졌을 때 파급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 시장과 자산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파산 위기설이 두세 곳씩 나오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계의 공포감, 현 상태를 알 필요가 모두에게 있어서 가져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정보 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